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4일 밤 10시입니다. 드디어 홍콩에서 시위대가 이겼습니다.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 램 씨가 문제가 되었던 범죄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방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범죄 인도 법은 어떤 거냐면은 홍콩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중국 본토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인데, 이 홍콩 시민들은 이것이 홍콩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홍콩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시진핑을 비판하면은 그런 사람을 잡아가지고 홍콩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보낼 것 아니냐 하는 명분을 걸고 지난 한 3개월 동안 계속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위 인구가 한 700만 되는 홍콩 시민들의 한 반이 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거의 매일 시위를 벌이고 경찰과 맞서고 공항을 장악하고 공항이 폐쇄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대중투쟁, 결국 광장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캐리 램 씨는 그동안에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 이 법안을 보류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시위대가 나오니까 사실상 그 법은 죽었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그 법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날 거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범죄인 인도법 취하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시위가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이 홍콩 의회, 홍콩 행정장관도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걸로 과연 만족할 거냐 하는 것은 불투명합니다. 이번 시위는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의 시사점이 많습니다. 맨 첫 번째는 일국 양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사회주의 독재 중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홍콩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지금 중국 소속의 영토입니다. 영토는. 그러나 제도는 양쪽 제도를 그냥 같이 가져가자. 이게 일국 양제고, 한국에서는 이것을 좌익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남북 연방제란 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무슨 연방제, 이런 말장난을 하지만 결국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를 그냥 두고 그 위에 뭐 고려연방국이라든지 이런 국호를 하나 얹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일했다고 하자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사기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체제가 하나 되는 게 통일입니다. 민족이 하나 되는 게 통일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든지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통일이 되는 게 통일이지, 체제의 통일입니다. 양쪽 제도를 그냥 두고 통일되었다고 하자는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핵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인질로 만들겠다, 적화의 중간 단계로 삼겠다는 거니까 여기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홍콩 시위가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속아서 남북 연방제로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언젠가는 홍콩식으로 투쟁을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홍콩식으로, 그나마 홍콩식으로 투쟁하지 않으면은 공산화가 되든지 김정은의 말하자면은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국 양제는 안 된다. 체제 통일이라 해야지 양쪽 체제를 그냥 둔 통일은 다 사기극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한테 깊게 심어줄 사안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주도한 시위였다는 점입니다. 시위는 10대, 20대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한국의 우파 시위는 노장층이 주도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서가지고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지금 대중 집회를 하고는 있는데 가보면은 당원 단합대회 성격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행사, 이것은 시위가 아니라 행사입니다. 행사.
강연회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저 사직공원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가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자는 계속 당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올 분위기가 아니죠. 학생들, 자유한국당이 보수 세력, 학생, 기독교 세력 이런 세력과 손잡지 않고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거리로 광장으로 모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 홍콩 시위대가 일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홍콩이 강경 진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을 쐈으면 천안문 사태로 발전됐겠죠. 이것은 또 무슨 뜻을 보여주느냐, 무슨 것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유는 자유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홍콩이 완전히 중국식으로 가버렸으면 이런 시위 못하죠. 그러나 아직도 홍콩이 중국과 일체가 되고 나서 지금 22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경제의 자유가 있어요. 사유재산권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있을 때, 시위의 자유가 있을 때, 언론의 자유가 있을 때 이렇게 시위를 통해서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으로 한국인의 자유를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을 점점 제한하고 있을 때 그때 시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유가 남아있을 때 행동을 해야지 자유가 사라진 다음에 행동을 하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유가 살아있어요. 자유가 살아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애국 집회에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광화문 메웠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광화문을 메워서는 안 되죠. 저 광화문에서부터 최소한 집회를 한다면은 홍콩 정도의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되죠. 홍콩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홍콩 보통 100만, 200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500만까지 나와야 됩니다. 저 광화문에서 한강을 넘어서 여의도까지 계속 인파로 덮이는 이 정도 500만 시위. 한국은 서울에서만 500만 시위가 일어나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시위가 너무, 저는 이번 9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문재인 조국 규탄 집회가 있는데 여기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에 나오는 그 수고까지 하기 싫다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지금 적화되느냐 마느냐, 더구나 핵무기 가진 북한 농당 정권을 상전으로 모시느냐 마느냐, 그리고 주사파에게 김일성주의자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넘기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데도 아직도 국민들이 집회에 결국 수만 명 정도 나온다. 수십만 나와도 안 됩니다. 수백만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보통 체제를 바꾸려고 할 때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면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내전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정권 바꾸는 데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데 체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체제의 반동이 일어납니다. 문명의 반격이 일어납니다. 그 비극을 막으려면은 학생, 교회, 그리고 기업인, 검찰, 군인, 언론, 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을 건설한 세력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건설한 세력이 한 손에 헌법을 들고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행동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으면 마지막에는 총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기까지 가질 필요는 없어요. 부지런하면 됩니다. 부지런하기가 싫으면은 자유를 잃게 되고, 자유 잃게 되면은 용감해야 지킬 수 있고, 용감해서 지킨다는 말은 피를 흘린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한다. 자유가 살아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한다. 홍콩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